평범한 아침, 부모는 딸을 보러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잡을까도 했지만 혹시 딸이 시댁 눈치를 보며 부담스러워할까 싶어 그냥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다. 결혼한 지 벌써 몇 해, 그동안 웃는 얼굴 뒤로 피곤함이 묻어나던 딸이 떠올랐다. 부모는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 버스를 타고 골목길을 걸으며 부모는 지난 날을 떠올렸다. 결혼 당시만 해도 행복할 거라 믿었다. 그러나 요즘 딸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시집살이라는 단어가 이제 현실이 된 것 같았다. 딸이 시댁에서 어떤 대접을 받으며 사는지 부모는 알지 못했다. 그저 막연한 불안이 발걸음을 무겁게 했다. 현관에 다다르자 집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평범하지 않았다. 웃음소리 대신 높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분명 시어머니의 목소리였다. 날카로운 말투가 이어졌다. 왜 이렇게 늦었니? 집안일은 다 했니? 부모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딸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짐작할 수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상황은 순식간에 달라졌다.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았다. 어머 오셨어요? 라고 말하며 안부를 물었다. 그러나 딸의 표정은 놀라움과 당황이 섞여 있었다.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얼마나 힘든지 부모는 단번에 알아챘다. 겉으로만 평화로운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다. 모두 함께 식탁에 앉았다. 밥상은 차려졌지만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건네는 말은 형식적이었고 딸은 짧게 대답만 했다. 숟가락 소리와 정적만이 공간을 채웠다. 부모는 그 순간 딸이 결코 편하지 않다는 걸 확신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무슨 말을 꺼낼 수는 없었다. 분위기는 차갑게 흘러갔다. 식사 후 부모는 딸을 방으로 불러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다. 괜찮니? 라는 질문에 딸은 괜찮아라고 대답했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목소리도 약했다. 그 모습은 오히려 괜찮지 않다는 증거였다. 부모는 더 묻고 싶었지만 딸이 시댁 눈치를 볼까 싶어 말을 삼켰다. 저녁이 되어 사위가 집에 들어왔다. 부모는 분위기를 살피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그러나 사위는 뚜렷한 대답을 하지 못했다.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부모는 더는 캐묻지 않았다. 사위가 중간에서 얼마나 힘든 처지인지 그 역시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며칠 후 부모는 다시 딸의 집을 찾아갔다. 이번엔 시어머니와 직접 이야기하기 위해서였다. 부모는 조심스럽게 딸이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표정은 곧 굳어졌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내가 부족합니다. 며느리는 집안일을 책임져야 하는 게 당연하지요. 시어머니의 말은 단호했다. 부모는 속으로 분노가 치밀었지만 꾹 참았다. 결국 딸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그동안 참고만 있던 이야기를 처음으로 털어놓았다. 매일 이어지는 집안일, 끝없는 눈치, 작은 실수에도 이어지는 꾸중. 부모는 말을 잃었고 사위는 고개를 숙였다. 시어머니는 순간 놀랐지만 표정을 감추려 애썼다. 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다. 대화 끝에 사위가 나섰다. 부부만의 거처를 마련하겠습니다. 그의 말은 단호했고 모두가 놀랐다. 부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딸은 오랜만에 작은 미소를 지었다. 갈등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지만 분명 변화의 시작이었다. 부모는 돌아오는 길에 서로에게 말했다. 이제는 좀 나아질 거야. 새로운 시작은 그렇게 열리고 있었다.